자,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리합계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마지막 파트죠. 자, 원리합계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이전에는 원리합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우리가 경제수학 선택 과목에서 이제 조금 학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학원에서 원리합계는 이제 등비수열의 간단한 활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원리합계가 어떤 말인지 그래도 이제 용어들 같은 경우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원리합계는 말 그대로 원근과 이자의 합계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있고요. 거기 이제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원금하고 내가 이자를 합하여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적금 같은 걸 넣는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양, 총 금액의 양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이제 그 약속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약속이라고 좀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마다 다르다. 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뭔가 써보려고 했는데 저 말이 잘 써놨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과거에 10년 전에 10억이 있었다라는 것과는 둘의 차이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있는 10억이라는 돈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이라는 돈은 두 돈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시점에 있는 두 돈을 사칙 연산할 수는 없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칙 연산이 가능해질까요? 두 돈의 시점을 일치시켜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약속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돈의 계산을 하려면 돈의 계산은 일정한 시점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 전에 3,000원과 지금의 5,000원을 두 개를 더해서 8,000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고 싶으면 과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현재에서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시점을 일치를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초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올해 초 그러면 우리가 언제를 올해 초라고 할까요? 2020년 1월 1일 0시 이렇게 되겠죠. 1월 1일 0시 00분 뭐 이렇게 되겠죠. 0시 0분 0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해 초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월 1일 0시 0분 0초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 그러면 얼마일까? 자, 올해 말 그러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올해 말 2020년일까요? 아니면 2021년일까요? 당연히 올해 말이니까 2020년 얼마니? 12월 31일 11시 59분. 자, 죄송합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니 카메라가 꺼져 버렸어요. 자, 올해 말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뭐 90
뭐 59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직 0시 0분 0초가 되지 않은 그 바로 직전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정확한 값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겠죠. 수학적으로 올해 초하고 올해 말 이런 개념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2020년 초부터 1년 후라는 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2020년 초부터 1년 후라는 것은 2021년 초, 2020년 말 둘 중에 어떤 걸까요? 2020년 초부터 1년 후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잠시만요. 우리 게스트가 있어서요. 자, 게스트가 질문을 좀 목소리를. 자, 위에 것과 아래 것 어떤 걸까요? 위에 거. 위에 거. 예. 2021년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0년 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봐도 위에 것 같죠? 나도 위에 거로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약속하고 가도록 하죠. 약속하고. 그래서 1년 후 그러면 우리가 말로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지. 한 해까지 그 안에서 말로 생각을 한다는 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원금이 예를 들어서 A1 있다고 칩시다. 원금이 A1 있다고 치고요. 이율이 R%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율이 R%. 그래서 기간은 N년. 요렇게 해서 내가 돈을 한번 집어넣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돈을 한번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1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니? 1년 후가 되면 처음에 내가 A1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A1에 대한 이자가 1년 동안 붙겠죠. 그렇지? 연이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연이율로 이자가 붙겠네. 그러면 A1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붙는 거죠? A 곱하기 A1의 R%니까 어떻게 붙어요? 100분의 R% 이렇게 붙나요? 예를 들어서 3% 그러면 어떻게 돼? R이 3이다 라고 쳤으면 100분의 3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후에 이자까지 총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00분의 R의 1승. 그래서 표기를 저렇게 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2년이 지났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2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자가 붙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또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붙어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자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얘가 A1이고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곱하기 100분의 R 이거 자체가 지금 원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묶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100분의 R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지?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에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N년 후의 돈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뭐 굳이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찾지 않더라도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N승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 그 다음에 n년 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10%다 그러면 어때요? 1 더하기 100분의 10의 n승, 이렇게 해놓는 것을 우리가 원리합계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보고요, 원리합계를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초부터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올해 초부터 매년 초에 10만 원씩 적립을 합니다. 매년 초에 10만 원씩 계속 넣겠대요. 그래서 10년 후에 적립 총액 이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10년 후에 적립 총액이라는 말은 결국에 원리합계가 얼마냐 라고 묻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10년 후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지? 올해 초부터 10년 후 그러면은 뭐가 된가요? 10년 말에 에서의 그 원리합계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자, 그러면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돈을. 원리합계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리세요.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요, 수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 내리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끊어주세요. 뭐 이 정도 끊어주시고요, 쭉 가서 여기도 이 정도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끊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표기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을 넣는데요. 10년을 넣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는 거야. 언제 집어넣는 거지? 1년 초에 내가 돈을 넣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언제 넣는 거지? 2년 초, 3년 초, 4년 초, 5년 초 이렇게 넣는다고. 쭉 넣어서 언제까지 돈을 넣을 거죠? 9년 초, 그 다음에 10년 초 넣고요. 내가 언제 찾아? 언제 찾는 거지? 10년 말에 찾는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11년 초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0년 말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에서의 돈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자, 그러면 내가 1년 초에 내가 얼마 넣는다고요? 10만 원 넣고요. 만원 단위 뺄게요. 10만 원 넣고 2년 초에도 10만 원, 계속 10만 원씩 집어넣겠죠. 그러면 1년 초에 넣은 10만 원은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겠니?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겠죠. 이거 굳이 세려고 하지 말고요. 이거 굳이 세려고 하지 말고 내가 10년 동안 보관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몇 번 넣는 거야? 10번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총 그냥 10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개수도 10개, 그 다음에 가입한 기간도 그냥 10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도 이만큼의 비율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집어넣은 10년도, 그 다음에 이때 집어넣은 10년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때 집어넣은 10년, 이때 집어넣은 10년 역시도 다 이만큼씩의 기간을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이만큼이 되겠죠. 자, 여기는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이만큼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봐봐. 이 가입된 기간은 얘는 몇 년 동안 가입돼 있니? 1년 가입돼 있지. 그 다음에 얘는 2년 가입돼 있을 거고, 얘는 3년 초니까 7년, 8년, 아니죠. 이게 8년, 7년, 8년, 아니, 얘가 10년, 9년, 8년,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자가 붙나요? 요거 이자 붙지. 얼마만큼 넣어져 있는 거야? 이만큼, 1년만큼 넣어져 있는 거죠. 1년만큼 넣어져 있는 거니까 이자 붙어요. 10에 1 플러스 몇 프로라 그랬죠? 아, 이거 이율을 안 줬네요. 연이율 10%라고 해봅시다.
연이율 1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얘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 이만큼의 이자가 붙었겠죠. 이만큼의 이자가 붙었을 거야. 그러면 요 위에 거는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 이만큼의 이자가 붙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위로 쭉 올라가서 어때요? 10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여기는 뭐 8 1 플러스 100분의 10의 9 10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돈을 다 더해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이죠 1.1이라는 값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싹 한번 더해 봅시다. 어떻게 더해지지? S는, 자, 이게 적립총액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S. 자, S는 공비 얼마니? 요거 1.1이야. 여기도 1.1이고 1.1씩 지금 계속 어때요? 곱해져 나가고 있죠.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1.1씩 계속 곱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 빼기 1 R-1분의 첫 번째 항 10 곱하기 1.1 10 곱하기 1.1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 1.1에 몇 승인가요? 10승 이렇게 되겠죠. 10개죠 총.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원리합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편의상 이제 알아보기 쉽게 뭐 이 순서를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서 1년, 여기에서 2년, 여기에서 3년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편할지 아니면 이렇게 저쪽 긴 쪽에서부터 하는 것이 편할지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환이라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원리합계만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만 한번 바꿔봅시다. 올해 초에 자 100만원을 빌렸다. 자 100만원을 이번엔 빌렸어요. 빌려가지고요 올해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올해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0년간 갚기로 합니다. 자, 이율은 똑같아요. 연이율 10%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은 10%로 갚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씩 갚아야 되는가? 라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자, 연이율 10%. 그러면 뭐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아래쪽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쪽부터 한번 해보죠. 뭐 똑같습니다. 위쪽부터 하나, 아래쪽부터 하나. 자,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내가 이제 적당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해 보세요. 몇 개 끊어 이렇게. 자, 이렇게 끊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 봐봐요. 올해 초에 내가 100만원을 빌렸죠. 올해 초에 100만원을 빌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렸단 말이야. 올해 초 1초에 빌렸어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갚는 거지? 올해 말부터 갚는 거죠. 그러니까 1초부터 시작해서 1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갚는다고. 얼마를 갚아? 모르지. A1을 갚아요. 1 말에 A1을 갚아. 그래서 2 말에 또 얼마를 갚아? A1을 갚겠죠. 여기도 A1 자 이렇게 갚는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갚을까? 봐봐. 1말, 2말,
해서 언제까지 갚는 거야? 8년 말, 9년 말, 그 다음에 얼마? 10년 말에 딱 갚으면 어때요? A1을 딱 갚으면 끝난가요? 얘랑은 조금 다르죠. 얘는 지금 뭐지? 내가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의 이율이 한 달간을 더 붙어야 되지. 1년간을. 근데 얘는 돈을 갚는 입장이잖아. 갚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갚아버리면 돼요. 봐봐. 초에 빌렸어. 말부터 갚기 시작해. 갚고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 계약관계가. 근데 여기 은행은 어때요? 적금을 할 때는 내가 돈을 집어넣고 집어넣는다 먹고 바로 찾는 거 아니잖아요. 적금을 집어넣은 금액에 이율을 붙여서 1년간을 더 넣어놨다가 맨 마지막에 찾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상환이라고 불러요. 상환, 갚을 때 우리가 카드 회사나 이런 데 이제 할부로 예를 들어 물건을 샀을 때 갚아나가는 금액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A1을 갚았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얘는 이자가 안 붙고 그냥 A1 이렇게 돼요. 얘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A는 어떻게 돼요? 붙겠죠. 그렇지. A가 1 플러스, 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1.1 1승 이렇게. 곱하기 1.1의 1승. 자 이제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A, 그러면 얘는 뭐지? A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거 얼마일까? 여기 A 곱하기 1.1의 몇 승일까요? 이거 헷갈리지 마. 그냥 내가 돈을 갚는 건 몇 번 갚는다고요? 10번 갚죠. 지금 그렇지. 10년간 갚으니까 올해 말부터 일정 금액 10번 갚죠.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몇 개일 거야? 10개야 총. 이거 개수가 총 10개니까 여기 1.1에 없고 1, 2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9 이렇게 9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봐봐. 의미를 좀 써놓고 생각하자. S는 어떻게 되니? S는 자 첫 번째 항이 A야. 첫 번째 항이 A. 공비가 얼마니? 1.1이죠. 공비가 1.1. 그러니까 1.1 빼기 1 R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A. 자 1.1에 항의 개수 몇 개? 10개. 항의 개수 1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 금액 전체. 이 금액 전체. 근데 이 금액은 뭘 뜻할까? 이게 100만 원일까? 아니지. 절대 아니야. 선생님 뭐라 그랬죠? 1월 초에 1년 초에 내가 100만 원 빌렸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의 100만 원과 이때의 100만 원이 같다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시점을 일치시켜야 계산 가능하다라고. 그럼 100만 원을 내가 몇 년 동안 보관한 거지? 10년 동안 보관한 거죠. 10년 동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뭐 똑같아요. 1.1 10승 이렇게 놓고 같다고 해야 내가 갚는 원리합계 금액과 100만 원을 집어넣는 것을 10년 동안 보관해 놓은 원리합계 금액이 두 개가 서로 같아져야 내가 A1씩 갚을 수 있다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 A1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씩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 좀 잘 구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원리합계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수열의 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2페이지에 자, 두 번째 큰 단락 수열의 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열의 합에서 첫 번째 합의 기호 시그마. 합의 기호 시그마. 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읽는 법부터 확인하고 가죠. 자, 요거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합, 더하기를 나타내는 기호. 우리가 단원 구성이 합의 기호만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봅시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가서 내가 AN까지 더한 것을 보통 SN 이렇게 쓰죠. SN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렇게 표기를 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더라. 저렇게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더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A3 더하기 A6 더하기 A9 더하기, 그럼 뭐가 될까요? A3N 이렇게 될까요? 3N 이런 거 봐보자. 이거를 내가 SN으로 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거 표기 못하죠. 그렇지? SN으로 표기하려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같은 기호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쓰겠다고요. 자, SN을 이렇게 쓰겠대요. 시그마 내가 더할 거야. 여기 변하는 첨자를 보시면 1, 2, 3, n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k라는 값이 1번부터 n번까지 변하는 것을 다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ak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k에다가 1 넣고요. 2 넣고 몇 가지 집어넣는다고?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대상이 항상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3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 이렇게 된가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합시다. 3 곱하기 1, 여기는 3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번호가. 그래서 변하는 변호가 1, 2, 3n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네. 1, 2, 3n.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겠다고요. 시그마 k라는 값을 1번부터 n번까지 변하게 하는데 a에 3k 이렇게 되어 있는 i를 더할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k 값에다가, 여기 있는 k 값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어 있는 값, 그 값을 저렇게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쭉 한번 계속 한번 봐보자. 익숙해질 때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내가 이거 표현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시그마 k라는 값을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더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k 이렇게. 내가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5번까지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죠. 세상 쉽죠? 이런 거. 뭐 어려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A3, A4 쭉 가서 A10. 자, 3번부터 10번까지 더하겠대요. 3번부터 10번까지 더하겠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시그마 K를 그냥 편안하게 3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K 이렇게 K에다가 3번부터 10번까지 집어넣어서 더하겠다. 정말 쉽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1, 그 다음에 1 플러스 3, 1 플러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뭐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1 플러스 4의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4의 2의 3승. 그러면 자, 요거 이제 구조를 좀 보자고요.
요 구조를 좀 보자고.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n번째는 1 플러스 n번 분의 어떻게 될까? 얘가 2의 0승, 2의 1승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의 0승, 1승, 2승, 3승 이렇게 쭉 가고 있죠. 그래서 2에 어떻게 되는 거야? n-1승 이렇게 써도 된가요? n이 1이면 0, 2면 2 집어넣으면 1.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이거니까요. 여기 위쪽이니까 지수.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시그마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다. 시그마 k는 1번부터 몇 번까지? n번까지 이렇게 1 플러스 k분의 2에 k-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시그마 k는 1번부터 n까지 an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변하는 대상이 반드시 k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냥 위로 곱하는 것처럼 상수처럼 취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시그마들 사이에는 좀 뭔가 기본적인 성질들이 존재합니다.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자, 이렇게 더하거나 빼진 거는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k는 1번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번부터 n까지 bk.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더해진 i는. 시그마 AK, BK, 시그마 AK, 시그마 BK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곱해진 i를 분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시그마 이런 친구들은 없겠죠. BK분의 AK 혹시나 해서 지금 쓰는 건데 이렇게 위아래로 창의적으로 분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아래로 창의적으로 분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지를 하면 되냐? 그냥 덧셈 뺄셈에서만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만 이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뭐 ck, 그러니까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바로 빼도 괜찮습니다. k는 1번부터 n번까지 ak 이렇게 바로 빼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c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냥 상수만 들어있는 i는 c를 n번 더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냥 cn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cn. 시그마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그마 기본 성질을 지금 보시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학교 와서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보고요. 바로 여러가지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수열의 합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할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 무합. 자,
자, 자연수를 거듭 제곱한 것을 합하는 것.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K.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K. 이거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잘 생각을 해보면 1부터 n까지 더하라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에 우리가 합공식상 어떻게 돼요? 2분의 n 첫 번째 항이 얼마? 1 더하기 마지막 항이 n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 외우셔야 돼요.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다시는 설명 안 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외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자그맣게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K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1부터 10까지 다 더해라 그 소리잖아.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K제곱.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죠?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것들을 더해라 이거죠. n제곱까지. 자, 공식으로 바로 갑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혹시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요, 안 외워지거나 깜빡하는 친구들은 이거 2개 더하면 이거야. 앞에 2개 더하면 2n 플러스 1이 되는 구조예요. 뭐 잘못 보면 이게 n 플러스 1 막 2n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 뒤에 가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은요, 사실 인위적으로 되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공식의 유도까지는 진행은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K제곱. 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0제곱까지 더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n 10 곱하기 1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러니까 뭐야? 21 이렇게 하겠다고요. 지금 n이 10인 상태니까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3승. 자,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 예제 굳이 뭐 들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밖에 3학년들이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좀 밥을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지금 좀 소란스럽네요.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밥 먹으러 뛰어가는 모습을 선생님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요. 밥을 준다는데 당연히 힘을 내서 돌진을 해야죠. 자, 네 번째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2K-1. 자, 요거 뭐죠? 뭘 더하라는 거지? 2K-1은 뭘 더하라는 거야? 13579 홀수 더하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 홀수 더하라는 거야. 홀수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곱수라고 혹시 선생님 얘기 안 했었나요? 홀수 더하면 제곱수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다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KK 플러스 1 이렇게 연속된 두 수를 갖다가 곱하라는 거야. 연속된 두 수를 갖다가 곱하라는 건데 이거 원래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K제곱 플러스 K라고 놓고요. 이거 풀면 시그마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더하기 2분의 nn 플러스 1이야. 이거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나와.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외워버리시라고요. 이거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외워버리세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개 정도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사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3번까지만 외우셔도 사실 뭐 충분히 문제 다 풀어요. 4, 5번은 추가적으로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기계적인 반복 연습이라서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펴놓고 혹은 교과서를 보고 나와 있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이거 좀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그마 AK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데요. 공식이 없어요. 자, 공식이 없으면 계산하기가 쉽지는만은 않죠. 그럼 저거 이제 공식이 없을 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대표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패턴에 대해서 규칙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뭐 정말 계산 일정한 규칙성이 없어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는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요. 공식이 없는 경우에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규칙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번호가 이상하게 나와. 계속. 뭐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나와다가 7번 넘어서 8번부터 갑자기 똑같은 반복이 이루어지는 패턴들. 그런 패턴들은 사실 시그마 AK를 내가 어디까지 구해봐야 돼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집어넣어서 구해봐야 되죠. 그리고 8번도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열 문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 얼마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냐? 정말 안 나올 때는 15번까지 조사를 하라. 15번 혹은 17번까지 A1부터 시작해서 A17까지 조사를 하게 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하니까 일단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다는 거는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공식이 없는 거에는 이제 규칙성이 존재한다.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이항분리라는 개념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항분리 이렇게 씁시다. 삭제되는 대상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를 합시다. 삭제되는 대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분분수로 표현을 하건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앞뒤로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 좀 몇 번 해보셨을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쭉 없어지는 거. 대입할 때마다. 그런 패턴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보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자, 요렇게 써져 있는 아이들 같은 패턴입니다. 시그마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렇게 써져 있는 아이들. 원래는 이 아이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K에다 1 넣고요. 2 넣고 N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 넣으면 얼마니? A2 빼기 A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A3 마이너스 A2 A2 더하기 여기 몇 개 더 써봅시다. A4 마이너스 A3 더하기 쭉 가서 N 마이너스 1 넣어보자. N 마이너스 1 넣어보면 A의 N
마이너스 a의 n-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n을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야 지금. 1번부터 n번까지. 그래 놓고 이제 없애겠죠. 이렇게 없앱니다. 뭐가 없어져? 자,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자. 우리가 보통 군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 2, 3, 4 뭐 이렇게 쭉 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앞에 덩어리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 것, 뒤에 것. 그럼 뒤에 것이 없어지려면 이 앞에 게 필요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앞에 것, 뒤에 것, 앞에 것, 뒤에 것. 그 다음에 앞에 것, 뒤에 것. 앞에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아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가 뭐라고 되는 거지?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이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요거 이제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봐봐. 요렇게 써져 있을 때는 항번호 차이를 봅니다. 항번호 차이를 보세요. 항번호 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K와 K 플러스 1이라고 적어져 있을 때 K와 K 플러스 1이라고 적어져 있을 때 K 다음에 K 항이죠. 그러니까 AK AK 다음 항이 AK 플러스 1인가를 보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 말 이해돼요 지금? AK라고 하는 것은 AK의 다음 항이 뭐야? AK 플러스 1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항번호 차이가 몇이 나고 있는 거지? 한 개 나고 있는 거죠. 항번호 차이가 한 개. 항번호 차이가 한 개가 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작은 것은 작은 곳에, 큰 것은 큰 곳에. 뭔 말이냐면 이 두 개 중에 큰 게 뭐야? K 플러스 1이죠. 작은 게 AK지. 이 두 개 중에 큰 게 뭐야? N이죠. 작은 거는 1이야. 작은 거는 어디다가? 작은 데다가. A1. 큰 거는 큰 데다 그냥 넣어서 쓰라는 얘기야. 항번호 차이가 1이면 이렇게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항번호 차이가 1이면. 자, 근데 봐봐. 항번호 차이를 2를 줘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2 빼기 A의 K. 자, 이렇게 돼요. 요거 항번호 차이 얼마니? 2죠, 2. K 다음 항이 뭐야? K 플러스 1이지. K 플러스 1. 근데 K 플러스 2가 적어져 있으니까 항번호 차이가 2가 나는 거죠. 항번호 차이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두 개씩 적겠다는 얘기야. 두 개씩 적겠다는 얘기야. 봐봐. 큰 데다가 큰 거 넣어봐. 뭐니? A의 n 플러스 2죠. 큰 곳에다가 큰 거 넣겠다고. A n 플러스 2. 그리고 작은 데다가 작은 거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A1이죠. 마이너스 A1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A1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항번호 차이가 두 개니까 n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항까지 넣는 거예요.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n 플러스 1이 지금 살아남아 있었던 거잖아. 이쪽에 항번호 차이가 1이니까. 근데 항번호 차이가 2면 얘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두 개 다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면 n 플러스 2가 살아남아 있으면 그 다음 게 뭐가 살아남을까? 여기다 n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n 플러스 1 요렇게 두 개가 살아남는다고요. n 넣은 것과 n 마이너스 1 넣은 것.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뭐야? a2 살아남고. 이렇게. 요게 이해가 조금 잘 안 될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봐봐. 내가 중간에다가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A2 K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밑에다 적읍시다. 더하기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러면 똑같은가? 이렇게 하면 똑같죠. 마이너스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 두 개 더한 숫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요 i는 항번호 차이가 그냥 1이죠. 1이기 때문에 큰 데다가 큰 거 a n 플러스 2 그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a2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큰 데다가 큰 거 am 플러스 1 그다음에 작은 데다가 작은 거 a1 요렇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라고 표기하셔도 됩니다. 자,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다루는 방법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